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다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엊그제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어떤 사실이 기록돼 있었을까요? 배임은 빠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소장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죄명이 이제 좀 대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가 이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경에 이 남욱 그리고 이 관계의 이 사업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자들에게 너 이런 지금 이제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테니까 그와 관련한 대가로 3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예. 이때 당시 이제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 그리고 뭐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3억 5,200만 원 정도를 이제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급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혐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이제 별도 혐의로는 뇌물죄 700억 정도 이제 뇌물죄가 아니겠네요. 그 700억 정도를 이 부정처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받기로 약속을 한 이 수뢰후 부정처사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이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편의를 봐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편의를 봐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700억 상당을 이제 나중에 받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특가법상의 수뢰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약속 예. 그 죄명이 되기 때문에 이 죄명으로 일단은 기소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부분 그리고 700억을 전달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제 대가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기소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법리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구속영장에는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 네. 3억 5천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국한 다음에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제 대화 녹취록을 많이 제공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녹취록에 이런 좀 뉘앙스의 대화가 뭐 얼마를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 공여죄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뇌물 수수죄는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네. 이제 뇌물 공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란 말이에요. 준 사람은 좀 짧은데요. 예, 더. 좀 짧고, 그리고 네. 2013년에 줬다라고 한다면 이미 뇌물 준 쪽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술을 통해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녹취록에 이런 좀 객관적인 대화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추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는 그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소시효는 지났으니까 조금 더 본인이 줬던 거라도 지금은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진술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되는 것이고, 예. 진술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한 증거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뭐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소장에는 보니까 이제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공사를 설립하는데 남욱 당신하고 몇몇이 도와주면 민간 개발할 때 많은 도움 주겠다, 혜택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이제 공사 설립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 줬다 이런 내용은 없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남욱 변호사도 들어와서 녹취 파일을 그 검찰이 제출을 한 거고, 정영학 그 회계에서도 그 전에 녹취 파일 많이 제출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녹취록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녹취록만 가지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화를 보고 이런 사실이 있어? 그럼 뭐 이런 계좌를 열어보자. 아니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네? 이 사람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예. 중요한 단서인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건 당연히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제 형사 소송에서는 굉장히 증거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수사의 단서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공사에 이제 공사가 뭐 이렇게 설립이 되게 해주면은 뭐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범죄 사실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죄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뭐 추가 기소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공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대장동이 조금 역사가 많이 깊습니다. 네. 이 대장동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는 이 개발을 하려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었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LH 있지 않습니까? 네. LH에서도 개발을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LH가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민영과 좀 이렇게 다투는 이런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예, 말했죠,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0년 6월 28일에 LH에서 이 개발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이 다시 이제 이게 좀 달려들게 되는데 2010년 10월에 또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네. 이 성남시장이 이 부분은 이제 공영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영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뭐 몇천억 원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차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 돈이 마련이 돼야 개발할 텐데 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2012년 뭐 이때쯤에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이 조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설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안이 상정이 돼요. 2012년 4월 25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제 민간 합동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2012년에 이미 민간 합동 개발에 대한 이런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설립되도록 해주면 어떠한 특혜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갑자기 왜 민간 합동 개발 공사가 그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가 나오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 이렇게 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남욱과 정영학은 한 2008, 9년부터 거기에 뭐 땅도 사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여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민간 개발업자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민간 개발업자가 뛰어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빈 땅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땅들을 다 사서 뭐 몇 퍼센트 이상을 사야지 그 나머지 부분을 뭐 수용을 한다든지 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땅을 그 각각의 소유자들한테 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이 더 유리한 사업자인데 그 유리한 사업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어쨌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결국 핵심을 보면 배임 혐의인 것 같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서 이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구속영장에는 그걸로 영장을 쳤는데 공소장에는 빠진 게 뭐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10월 1일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이제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동안 잡아둘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 검찰에서 이 사람이 도망가겠다 싶으니까 체포를 한 거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0월 1일 날 체포가 됐고 10월 3일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 경찰 단계에서는 이 수사를 하는 중에 사람을 구속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무죄가 나올 때까지는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큰데 네. 수사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구속만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법에서는 이런 경찰 단계랑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10일이고 검찰도 원칙적으로는 10일인데 10일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어서 20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 신금마다 2개월씩 해서 총 6개월을 이제 구속을 해둘 수가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20일 구속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까지 기소를 못하면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20일을 맞춰서 기소를 하고 만약에 20일이라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 수가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속 기소는 해야 되니까 일단 기소 법원에다 올려야 되는데 죄명을 그렇다고 해서 꼭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확실하게 증거가 나왔다 싶은 부분을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 기소를 하고 나면 공소장이라고 해서 이제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되는데 예. 이 공소장의 내용은 엄격하게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말 엄격하게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구체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무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배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금액이 컸기는 하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일단은 조금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이는 3억 5,200만 원 부분 그리고 700억 부분 이 부분을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사람 피해자 지금
그 핵심 사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는 대로 뭐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조금 기소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배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검찰이 밝힌 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말인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배임을 이번에 왜 뺐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금 뺀 거라기보다는 지금 빨리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야 되니까 풀리기 전에 넘겨야 되니까 일단 확실한 부분만 먼저 공소장에 기소를 넣고 하고, 그렇죠. 이후에 추가 그 조사를 해서 추가 기소는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배임에 봤을 대해서는. 때는 예, 근데 증거를 보고 정말 이게 무죄가 나올 게 명백하다 싶으면은 예. 기소를 안 하겠지만 지금 구속영장까지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이걸 기소조차 안 하고 무혐의를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상당한 조금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됐다 싶을 정도로 모아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뇌물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좀 남달랐다. 그리고 녹음당하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이제 이런 뇌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녹취록에서 나온 뭐 몇백억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한 말이었지 이게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뭐 상황상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야, 너 내가 뭐 얼마 줄게. 그래서 아, 예,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취지인 건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검찰에서도 당연히 이제 주장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 가서 이 부분 관련 검찰에서 이제 확보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유동규 본부장 쪽에서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양쪽의 증거라든지 증인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 정당한 좀 판단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될 부분 굉장히 복잡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정치권에서 많이 다루는 건 특히 배임 혐의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가장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핵심 사인방 관련 범죄 혐의만이 아니라 뭐 시의회라든지 네. 그리고 뭐 지금 시장도 뭐 관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부분들도 다 어쨌든 한 번은 열어봐야지 국민의 이런 조금 의문이 많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남시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21일 날 그걸 보면 어쨌든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뭐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무혐의로 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 때문에 무혐의다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4인방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벌였는데 남욱 변호사가 녹취록 속에 그분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그 이후 귀국 후에는 유 전 본부장이 맞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뀐 걸까요? 제가 그 입국 전에 이제 한 언론사랑 전화 인터뷰한 거를 아마 그 이제 이야기를 다들 하시는 건데 예. 이게 입국 전 언론 인터뷰를 저도 이제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봤는데 네.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의 취지가 어떤 거냐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화에 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그분이 누군지는 대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첫 번째 했어요. 말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 그분은 뭐 원래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뭐 이렇게 좀 존대를 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유동규 본부장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을 땐 굉장히 조금 방어적으로 오히려 이 부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추측성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했었고 예. 검찰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정확하게 아는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한간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 가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그분이 맞다.
이렇게 뭐 단언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언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유동규 본부장이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로 뭐 추측성 대답을 한 것이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대장동 4인방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4명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잖아요. 근데 지금 녹취록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2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단서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약간 편도 좀 갈린 것 같아요. 이렇게 남욱,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 받고 나오면서도 굉장히 농담같이 말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여서 이 둘은 좀 이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 그리고 나머지 유동규, 김만배 씨는 약간 좀 더 수사에 몰리는 상황인가?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핵심 4인방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말은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큰 결에서는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와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팀으로 보이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한 팀으로 이렇게 팀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예. 조금 사실관계의 취지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 관련해서 무겁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구속이 돼 있다는 것은 검찰에서 구속했다는 거는 무죄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죄는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이 됐기는 하지만 네. 아마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이고 아마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녹취록을 연도가 조금 다른 녹취록을 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좀 오래된 녹취록을 예. 낸 거고 한 사람은 최근 걸 낸 건데 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혐의를 조금 뭐 아예 벗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중한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2015년 정도에 이제 이 관련해서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됐다고 무죄로 나온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는 본인이 아예 이 사업 관련해서 좀 파워가 많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아예 관여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2015년 이후 부분이 쟁점이 되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마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